겪었던 그걸 잘 보면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남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뭐 위치는 월남이 이제 아열대 기후 우리나라는 온대고, 제가 한 4년 됐습니까? 월남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쪽에 북쪽은 못 갔다 왔는데 남부 쪽에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시티로 해가지고 바뀌어 있죠. 아이고 그 면적이 서울 크기, 제가 알기로는 서울 크기보다 더 면적이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뭐 쌀, 고무, 후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고기죠. 어업이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나라도 우리나라 면적의 한 1.5배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 되고, 다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한국이나 월남은 중국 문화권 한자를 쓰고 있죠. 그랬고 명나라 지배를 받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월남은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들어오면서 그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1884년경으로 해서 1940년 1차 대전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일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지배를 받았는데, 국민성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반중의식이라든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외세의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한국과 상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겪을 때 월남 같은 경우에는 소위 거기에서도 분란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영국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장개석 군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외세를 물리치는데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남이.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50년이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해입니다. 소위 그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1954년 3월 3일입니다. 디엔디엔프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 군대가 인도차이나에서 퇴각을 하게 되고, 결국 미군이 그걸 떠맡게 됐습니다. 미군이 떠맡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도미노 이론으로 해서 월남이 공산화되면은 인도차이나 전역이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초동에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요. 또 미국 군부는 한국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번에는 인도차이나에서는 확실하게 공산주의 세력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런 복수심이랄까, 그런 미국 군부의 강경한 그런 태도도 인도차이나에 미군이 개입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월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월남이라면 베트남, 베트민, 뭐 북 베트남, 남부 베트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38선으로 분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월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있어서 북위 17도선으로 해가지고 북베트남 월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베트남 월남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6.25 때 미군이 들어왔고, 이제 통킹만 사건을 해가지고 미국이 케네디 행정부라든가 존슨 행정부 때 미국 군대가 대규모로 들어간 것이 비슷하죠.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도차이나의 그 월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군대가 가톨릭하고,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면서 가톨릭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럼 개신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955년에 소위 그 DM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서 이 사람이 DM이 이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차별 정책, 그다음에 정적 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강하게 이제 강경 진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내란이 촉발되고, 또 이제 월명 쪽으로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이요, 호지민 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베트콩들이 준동을 하면서 이 월남이 이제 상당히 내부적으로 시끄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965년부터죠.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이제 태권도 부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호부대, 청룡부대, 백라부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군대로 들어갔고, 최근 자료에 하면은 북한 군대도 지금 들어가서 공군이라든가 개입했고, 또 베트콩들 평양이라든가 이런 해주에 게릴라 부대를 훈련시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월남이 이제 좀 빨리 진행한다면 분단이 됐는데 남북한의 정권의 정통성은 남한의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인도 차이나에 있어서 월남의 정권의 정통성은 공산주의자였던 호지민, 월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월 미군 사령관의 이런 비서들이 월남에 있는 대학생 비서들이 그게 있었는데, 호지민이 죽었을 때 꽃을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군 장교들이 뭐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호지민이 국가주석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같은 노란 리본이란 무슨 리본을 달고 애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 장교가 이 월남에서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월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호지민 공산주의자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통일전선 전술이죠.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 내 반전 여론을 부추기고, 또 파리 평화협상이 1973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신저하고 레두토가 그걸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고, 2년 뒤에 월명군이 전면 공세를 통해서 공산화 되었는데, 그때 티우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명군이 들어오면은 미 의회가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안 들어왔죠. 미 의회에서 우리는 못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왜?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반전 여론이 있었고, 지금 한 10년 동안에 월남에서 살아보니까 월남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가.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싸웠는데, 미국들이 싸웠는데, 월남 사람들은 우두커니 있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주적인지도 모르게 그냥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가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월남이 73년부터 75년 사이에 미군이 없는 사이에 급속도로 공안 기능이 무너지면서 간첩이 흥행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잡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안이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남이 무너진 게 세 가지예요. 땅굴이 인도차이나 프랑스하고 독립전쟁 했을 때 이미 땅굴이 많이 팠고, 195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간첩들, 소위 북위 17도선을 분단했을 때 남북 한간에 이제 공산주의자는 북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반공주의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남쪽의 월남의 공산주의자들 약 5,000명들이 소위 베트콩이 된 겁니다. 베트콩이 되고, 소위 여러분 알다시피 구치 땅굴이라고 유명하죠.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베트콩이 돼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이 반전 군사 활동을 하면서 결국 정부를 전복을 하게 되는데, 간첩이 티우 공화 대통령 측근 참모들, 언론인들, 공군 파일로트들, 제가 오늘 시간 나서 그런 간첩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간첩이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나게 압력을 해서 월남 공화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간첩, 딱불과 간첩. 그 다음에 이제 광의죠. 월남과 월명은 우리끼리 한다. 미군 필요 없다. 외세는 필요 없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겠다. 자주. 그런 노선을 떼서 하노이 공산당은 배후에 있으면서 이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통일전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반티우 전선을 해서 티우는 외세 앞잡이다. 그런 식으로 내판 자본 앞잡이다.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월남이 망한 뒤에 가장 박수를 치고 이것이다. 공산화제가 이것이다 박수를 친 게 누굽니까?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가 쾌제를 부르면서 후회를 한 것이 아이고 내가 6.25 괜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공작을 해가지고 간첩을 통해서 뒤집으면은 남쪽에서 북한에게 이 정권을 통째로 갖다 바칠 텐데 내가 6.25를 괜히 일으켜서 반공 세력을 양성을 했구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련이나 동그라파 이렇게 돌고 월남이 공산화되는 모든 과정과 자료 전략을 갖다가 이제 노하우를 벤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민족끼리 우리끼리 전략, 통일전선 전략, 그 다음에 반미 반일 전략, 소위 그 열의 김일성의 각근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 모든 것이 월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벤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과정으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월남하고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뭐냐? 뭐 이건 차이가 있는데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월남이 망할 때는 미군이 없었어요. 미군은 필리핀에서 미군이 있다가 미군이 여러분 공군기지가 있었고 해군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클라크 공군기지 필리핀에 그 수백만 미 해군기지가 있었는데 철수했죠. 기지 사용을 더 달라 하다가 데모하다가 모두 쪼갰다가 나왔는데 한 번 나간 미군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택에 미군이 있다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 월남 공산화할 때 과정과 다른 것이 거기는 반공 세력들 우리 태극 국민들 지청합이라든가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부정선거 시위도 많이 하는 태극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월남에는 많은데도 군인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호지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피아가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피아 구분을 못했어요.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처럼 6.25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나라처럼 6.25를 경험 안 해봤단 말이에요. 월남 사람들이. 그러다가 하다가 싸움은 미군이 해주고 자기들 우두커니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화되고 나니까 호트피플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 도망을 치고 그 4.20 그 항구 옆에 그 조그만 항구에서 보트 빌려가지고 도망을 가고 바다에 떠돌고 해가지고 거기서 인공위성을 찍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이렇게 저렇게 구제를 해가지고 난리를 벌렸지 않습니까? 그 피해 수천이 있었습니다. 재산 싹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4.20 있는 사람들. 경찰, 군대, 정치 지도자들 다 빈털터리가 거지가 됐고 남자들은 공산화된 것에 하루 종일 수용소에 가서 노동력하고 교육받고 그러면 여자들이 뭐합니까? 공산당 그 자택 다 뺏긴 데 가가지고 식모살이 합니다. 쿡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1차, 2차 파티를 밤에 또 부릅니다. 그러면 접대까지 가죠. 여성들 2차, 4차 접대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몸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가정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트피플 배를 사가지고 이제 결국은 탈출한 게 그 유명한 보트피플 그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소위 그 당시 그 기독교 세력들이 월남에서는 많지가 않았어요. 가톨릭하고 불교 신자들이 많았고 우리나라는 또 기도하는 기독교 교회 세력들이 있고 미군이 있고 6.25 전쟁 때 당한 반공의식이 있고 반공세들이 있다. 요 차이로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 과정을 견제를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대한민국을 과연 누가 구제해 줄 수 있는가 국제적으로 해방 이후라든가 6.25 때 40년대
해방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미국이 소련과의 공산주의에 적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교두보로 방공의 교두보로 삼기 때문에 많이 와가 원조를 해가지고 방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는 기름이 나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기름이 나기 때문에 외국에 지금 그 철수를 미군을 차차차차 지금 트럼프 대통령 위시해가지고 미군이 많이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국, 일본, 독일 미군 주도해가지고 투자를 해줬는데 당신들은 너무 참 잘 산다. 자꾸 돈 더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또 백인 중심주의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또 미국 유권자들한테 실업자가 된 미국의 중산층이나 백인들한테 또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 것 그런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도와주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선은 우리 국민들끼리 결속을 하고 단합을 하고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참 굉장히 낭비도 하고 세상을 쉽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라가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걸 잘 반성을 해가지고 나라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막고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베트남 공사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고 오늘은 맛배기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